자, 봅시다. 지금 이산확률 변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나한테 지금 표를 주셨단 말이죠. 그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그럼 일단 표를 줬으니까 나 확률의 총합이 1이라는 사실 얘부터 이용하고 갑시다.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호로로로롱 나예요. 자, 봐봐. 지금 내가 주황색으로 칠한 이 확률들 있잖아요. 쭉 써보면 16A분의 1 더하기 나 A 더하기 B라고 불리는 이 값이요. 괜찮습니까? 8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8분의 3. 괜찮습니까? 근데 확률의 총합은 1이어야 되기 때문에 얘의 값이 싹 모여야 된다는 거지. 8분의 5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런 다음에 보자. 나 2부터 3까지에 대한 확률의 최소값을 준 거랑 다름이 없어요. 4분의 1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4분의 1보다 뭐 하다고요? 크거나 같다고요. 괜찮습니까? 그럼 나요. 2부터 3까지에 대한 확률은 호로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2일 때의 확률과 3일 때의 확률이요. 그쵸? 나 갖다 쓰게 되면 b 더하기 8분의 1이라고 불리는 내가요. 그치? 뭐보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준 거예요. 그쵸? 이랬을 때 A와 B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란 말이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할 수 있겠니 얘들아? 괜찮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요 조건이 나한테 주는 의미는요. 4분의 1은 8분의 2이기 때문에요. B라고 불리는 값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8분의 1보다는 뭐하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내 말 괜찮지 얘들아?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봐봐. B의 값이 8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러면 A의 값은 절대로 0이 될 수 없어요. 이미 확률 자체를 16A분의 1이라고 줬거든요. 그치? A가 0이라고 한다면 무한소분의 상수꼴이라서 엄청나게 큰 값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0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눈에 이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어떤 게요? 선생님, 나를 동그라미, 나를 세모라고 불러주세요. 확률 자체는요, 음수일 순 없거든요. 거기다 A는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A의 값은 양수라는 거 맞죠? 그러면 여러분 눈에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바이. 선생님, 그렇지. 산술, 기, 하에 의하면. 괜찮아? 나예요. 16A분의 1 더하기 A라고 불리는 나는요. 뭐보다는 2배의 루트. 나를 동그라미, 나를 세모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와야 될 자리는요.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즉 뭐보다는 16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이렇겠네요. 나예요. 16의 2분의 1 더하기 A라고 불리는 나는요. 계산해 주시면 4분의 1 곱하기 2이기 때문에 2분의 1보다는 뭐하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여기서 얘만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거요? 나는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에요. 이 관계식은요, 사실 족보 바꾸기에 대한 기능도 담당하거든요. 잘 봐봐. 얘들아, 16A분의 1 더하기 A라고 불리는 나는 너 B, 잠시 이양 좀 해볼래? 꺼져. 8분의 5 마이너스 B가 되고요. 그치? 나는 지금 산술기하에 의하면 이 값 자체가 나랑 같은 건데 얘네들의 값이 뭐보다는 크거나 같다고요? 산술기하 방금 썼잖아. 2분의 1보다는 뭐하다?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나요. 나요. 8분의 5 마이너스 B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괜찮습니까? 그럼 봐봐. 얘들아 봐봐. 8분의 5 마이너스 B라고 불리는 내가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나 B에 관해서 정리해 주실래요? 그럼 B라고 불리는 나는요. 얘들아 이항해봐. 8분의 5 빼기 2분의 2는 8분의 1.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야, 이거 뭔 일이냐? 이 조건에 의하면 B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8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존재였어. 근데 다시 내가 여기서 산술기하를 하나 딱 생각한다면 괜찮습니까? 얘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네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거든? B는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
우리들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B는 8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해. 그럼 B의 값은 뭐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B의 값은 8분의 1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1번 문항에는 산술기하라고 불리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수학이 이용된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아, 나 B의 값은 8분의 1일 수밖에 없구나. 그럼 끝났잖아요. 끝난 거 맞지? B의 값은요, 뭐가 됐다고요? 8분의 1이 됐다고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 더하기 얘가 2분의 1인데, 야, 이런 생각 어떠니? 어떤 생각? 얘들아 잘 들어봐. 이런 생각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B의 값 8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한 다음에 A에 관한 2차식을 푸셔도 상관없거든? 근데 이런 생각은 어때? 어떤 생각? 어차피 말이야, 지금 등호가 성립됐다는 거야. 그치? 등호가 뭐 됐다는 거지? 지금 성립됐다는 거야. 그치? 야, 산술기하의 등호 성립 조건은 뭔데? 우리들이 뭐 할 때? 같을 때. 괜찮습니까? 등호가 성립하는 거 맞죠? 지금 등호가 성립했다 이거야.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산술기하에서 동그라미랑 세모랑 뭐하다고? 같을 때인 거잖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 동그라미랑 세모랑 같을 때니까 16A의 제곱이 딱 1이 될 때고요. A의 값은 양수인 거 맞지? 그러니까 A의 값은 몇 분의 몇이다? 4분의 1이다. 네, 좋아요. 괜찮습니까? 우리들의 곱을 묶고 있으니 곱 자체는 몇 분의 몇이다? 32분의 1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2번 문항 볼게요. 두 이산확률 변수 xy의 값은요, 1부터 6까지의 값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고, 나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확률 변수 y에 대한 확률과 x에 대한 확률의 관계를 줬다 이거지. 그런데 문제가 만약에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해석이 바로 안 된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표를 그리는 걸 추천드려요. 자, 표를 그린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어떻게? 나요, 확률 분포표를 그리자는 거지. x가 1일 때가 있을 거고 2일 때가 있을 거고 3일 때가 있을 거고 4일 때가 있을 거고요. 5일 때가 있을 거고 6일 때가 있을 거예요. 표를 그리는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해하기 쉽게요. 그럼 이때 확률이 있을 거야. 괜찮습니까? 근데 내가 뭔지 모르겠어. 나 이때의 확률 자체를 P1이라고 놓을 거고요. P2, P3 이렇게 이름을 주자 이거야. P4, P5, P6, 1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럼 내가 아는 사실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하여튼 1부터 6까지 갔는다며 확률 변수가. 그럼 내가 아는 사실은 P1부터 P2부터 쭉 다 더하게 되면 확률의 총합이 뭐라는 사실? 1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있어요. x라고 불리는 확률 변수의 평균은요, 찍찍찍 곱해서 더하는 건데 얘가 결국 몇이라는 거죠? 4라는 거예요. 물론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냥 나타낼게요. 나요, 평균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P1 더하기 2P2 더하기 3P3 더하기 쭉 가다가 6P6 내가 평균인데요. 괜찮습니까? 물론 얘를 시그마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얘가 평균인데 내가 몇이라는 거지? 4라는 거야. 아, 이런 정보를 준 거야. 괜찮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나 확률 분포표를 한 번 더 그리겠습니다. 나 이제 y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그릴 텐데요. y도 여전히 1부터 6까지의 값을 갖는데 그럼 1이라고 갖다 쓰고 2라고 갖다 쓰고 3이라고 갖다 쓰고 4라고 갖다 쓰고 아 선생님 이렇게 꼭 표를 그려야 돼요. 난 한 번에 눈으로 보이는데요. 아 보이는 학생들은 그냥 그렇게 가세요. 자 그러면 y에 대한 확률을 갖다 쓸 때 이 관계식이요. 어떤 관계식? 나 이 관계식이요. y에 대한 확률은요. k 대신 1을 대입해 보세요. 즉 y가 1일 때의 확률은 x가 1일 때의 확률의 2분의 1에다가 몇을 더한다고? a분의 1을 더하는 거네. 그러니까 x가 1일 때의 확률을 내가 p1이라고 하였으니 y가 1일 때의 확률 자체는 어떻게 된다는 거지? x가 1일 때의 확률 p1의 2분의 1에 2분의 1 p1 더하기 a분의 1이었구나. 이렇게.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보일 수 있지 않냐라는 거야. 내 말 이해하니? 야 그러면 k 대신 2를 대입하게 되면 y가 2일 때에 대한 확률은 x가 2일 때의 확률 p2의 2분의 1에 다시 a분의 1을 더하는구나. 알았다. p2 더하기 a분의 1이구나.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얘는요, 얘만 한번 써보면 나는 2분의 1 P4 더하기 A분의 1이구나 이런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확률의 총합이 1이라는 이 사실을 이용하자고요. 괜찮습니까? 그럼 나는 확률의 총합이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자라는 거야. 총합. 그럼 시작. 쫙 다 더해 주실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확률의 총합 2분의 1에 P1 더하기 P2 더하기 쭉 가서 P6까지 더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A분의 1을 몇 번 더했다고요? 6번 더했다고요. 괜찮습니까? 그럼 A분의 1을 6번 더한다는 건 A분의 6이요. 그치? 나는 확률의 총합 몇이어야 된다고? 1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미 나는 알고 있어요. 뭐를요? 호로로로 P1부터 P6까지 다 더하게 되면 그것은 여기서의 확률의 총합이라서 나의 값이 뭐라는 사실을 안다고요? 1이라는 사실을 안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나요 A분의 6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2분의 1이어야 되겠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1이 될 테니까. 그치? 그러면 A의 값 구했네요. 이런 거죠. 나요 A의 값은 결국 뭐가 되고요? 12가 되고요. 네, 구했어요. 그러면 결국 답 자체는 A 곱하기 2Y, Y에 대한 평균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니까 A의 값 지금 10이라고 구했고요. 12 곱하기 2Y 내가 답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제 Y에 대한 평균을 구해주자라는 거예요. 뭐가 어렵겠습니까? 선생님 Y에 대한 평균은요 그치? 다시 찍찍찍찍찍 곱해서 뭐 하는 거니까? 더하는 거니까 이해해? 찍찍찍 곱해서 더한다는 것은 얘네들은 이따 나중에 처리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치? 시그마도 계산하셔도 좋다라고 했어요. 그럼 시작. 나 앞대가리 되면 찍찍찍 곱해서 더할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2분의 1 밖으로 빼시면서 나예요 뭐 P1 더하기 2P2 더하기 이렇게 찍찍찍 곱해서 더하고 있어. 괜찮습니까? 3P3 더하기 쭉 가다가 6P6까지 있었을 것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고 거기에 더하기 뒤에 거 얘를 처리해 주자는 거야. 그치? 그러면 나요 A분의 나 1 찍찍찍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맞아? 얘는 어떻게 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것이 결국 Y에 대한 평균이 나는 거지. 그럼 시작. 계산하자는 거지. 나예요 2분의 1 곱하기 나 이미 알아. 나 X에 대한 평균이 뭐였다고? 4였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였다는 거지? 4였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4 이렇게 갖다 쓰시고 더하기 나예요 A의 값은 위에서 구했던 뭐가 되고요? 12가 되고요. 괜찮습니까? 나예요 등차수열의 합을 처리해 주시든 뭐 개인치야 시그마 공식을 사용하시든 나 1부터 6까지 더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지? 21이 되는 거겠죠. 그치? 계산 마무리 지시면은요 나예요 계산하시면 2 더하기 나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도와줘 4분의 7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좋아요. 계산 마무리 주시면은요 4분의 15가 됩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Y에 대한 평균. 그러니까 답 자체는 답 갖다 쓰자. 답 자체는 12 곱하기 Y에 대한 평균이 4분의 15였기 때문에 내가 답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나 3 곱하기 15 그래서 몇이 된다고? 45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번 문제에서 다시 한번 하고 싶었던 말은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해석이 좀 난해해.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해질 것을 대비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표를 그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말을 하고 싶다라는 거야. 네. 자, 보자 얘들아. 일단 원점에서 출발한대요. 스타트 포인트가 원점이고요. 자, 규칙이 있어요. 주사위를 던지는데 짝수의 눈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2칸, 홀수의 눈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칸 간대요. 그렇게 20번 던졌을 때 전피의 좌표를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그런 x에 대한 평균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인데, 자, 서술형까지 대비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식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요. 자, 난 이제 물을게요. 자, 짝수가 좋아요? 홀수가 좋아요? 우진이 짝수가 좋대요. 아, 좋아요. 이건 뭐 개인 취향이니까. 나예요 새로운 new 확률 변수를 도입하자는 거예요. new
확률 변수를 나는 이제부터 도입할 건데 x라는 확률 변수 말고 아무런 확률 변수 하나를 도입하자 이거야. 그때 짝수가 좋다라고 하였으니 나 이렇게 말할게요. 어떻게? 선생님 주사위를 20번 던지는데 20번 뭐 한다고? 던짐인데 그때 짝수에 눈이 나오는 횟수요. 짝수에 뭐가 나오는 횟수? 눈이 나오는 횟수. 얘를 새로운 new 확률 변수 y라고 합시다. 이런 거야. new 확률 변수 y. 괜찮습니까? 그럼 지금 나는요. 주사위를 20번 던진대요. 첫 회 시행이 두 번째랑 세 번째 시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자체는 독립시행이고요. 그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y라고 했어요. 그치? 독립시행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y라고 했다. 그럼 이 y라고 불리는 확률 변수는 당연히 뭐를 따른다고요? 이항 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럼 y에 대한 이항 분포 by요. 이런 표기법은 없지만 너랑 나랑 약속하는 것 뿐이에요. y에 대한 확률 변수에 대한 이항 분포다. 그렇다면 나 몇 번 시행한다고? 20번 시행해요. 이런 거지. 그치? 그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요? 주사위 눈 중에서 짝수요. 그러니까 확률 자체는 몇 분이면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치?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나는 얘를 바탕으로 y라는 확률 변수에 대한 뭐를? 평균과 분산을 구해내실 수 있죠. 나요 10이 되는 거죠. 우리들의 곱이요. 그치? 즉 무슨 말이냐? 주사위를 20번 던지게 되면 평균적으로 짝수라고 불리는 이 수는 짝수의 눈은 10번 정도 나온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얘에 대한 분산 자체는요? 뭐가 되는 거야? 5라고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은 이젠 내가 주목했었던 건 확률 변수 x인데 괜찮습니까? 이 x라고 불리는 확률 변수를 내가 지정한 new 새로운 확률 변수 y와 괜찮습니까? 뭐 관계식을 설정하겠다. 이게 문제야. 괜찮습니까? 문제가 어려워진다라고 하였을 때 새로운 확률 변수를 도입하시고요. 내가 구하고자 했었던 이 확률 변수를 새로운 확률 변수로 표현하자. 이게 출제 의도예요. 그치? 자, 그럼 이제 보자는 거야. 그러면 나 20번 던진 후 P의 좌표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였으니 X라고 불리는 이 확률 변수를 Y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거지. 나예요. 짝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Y라고 했어. 짝수가 나올 땐 두 칸 간다며. 괜찮습니까? 그러면 양의 방향이니까 플러스요. 플러스는 생략하면서 이 Y만큼 갈 거라는 거야. 짝수의 눈이 나오는 만큼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간다. 괜찮습니까? 그런데 어머나 나예요. 짝수의 눈이 Y번 나왔다라고 한다면 홀수의 눈은 몇 번 나오죠? 짝수의 눈이 13번 나왔으면 홀수는 7번. 짝수의 눈이 15번 나왔으면 홀수는 5번. 그치? 걔를 어떻게? 20-y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좀 구분 지어주면 y라고 불리는 건 짝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괜찮습니까? 그때 얘는 플러스 2만큼 여기를 말하고요. 마이너스 2라고 불리는 것은 음의 방향으로 한 칸. 요 경우가 바로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게 새로운 확률 변수 y로 x를 표현한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하시면 x라고 불리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정리하시게 되면 3i 마이너스 뭐라고 말할 수 있고 20이라고 말할 수 있고. 괜찮습니까? 이때 나한테 구해달라는 건 ex였어요. 그러면 공식 있죠? 나예요. x에 대한 평균 자체는 나 x를 y로 표현할 수 있었고 3i 마이너스 20이 됐고요. 나는 공식 쓰시게 되면 어떻게? 3배 2y 마이너스 20이라고 이렇게. 괜찮습니까? 쓸 수 있지 않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구했잖아. 너 이항분포를 통해서 2y의 값, 나의 값이 뭐라는 걸 구했다고? 10이라는 걸 구했다고요. 그치? 그러니까 답 자체는 30 빼기 20이요. 그래서 뭐가 된다? 10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답 자체는 10. 여기. 답 자체는 10. 네, 요 식세우기 과정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해할 수 있겠니? 좋아요. 4번 문항 갑시다. 1 이상 5 이하의 모든 실수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 변수 x가 있습니다. 즉, 이 확률 변수에 대한 범위 자체를 준 거죠. 1부터 5까지만 생각합시다. 그러면서 나요.
x에 대한 뭐를 주셨어요? 항등식을 주셨어요. x에 대한 뭐를 주셨다고? 항등식을 주셨다고. 항등식을 다루는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해요. 항등식이 도대체 뭐죠? 선생님, x 대신 그 어떤 값과 어떤 문자를 대입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성립합니다. 이게 항등식이지. 단 대입할 값은 1부터 5까지만 정의된 거니까 1부터 5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대입해도 이 식은 항상 참이어야 해. 괜찮습니까? 그럼 잘 봐봐. 자, 중요해. 항등식을 다루는 테크닉이야. 이건 적분에서도 중요하고 뭐 미분에서도 중요하고 언제든지 중요해. 자, 시작. 나예요. x는 1을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1부터 1까지의 확률이요. 야, 1부터 1까지의 확률은 뭐지? 0이요. 괜찮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1부터 1까지의 적분값, 정적분값 1이요. 박동원 미치죠. 0이요. 괜찮습니까? 1부터 1까지의 확률은 뭐가 된다고요? 0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x 대신 1을 대입하면 0이 될 것이고요. x 대신 1을 대입하시는 중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1을 대입하면 a에 1-b, a와 b에 대한 관계식 하나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었답니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사실 하나 있잖아요. 어떤 사실이요? 선생님, 내가 x 대신 5를 대입하는 그 순간 1부터 5까지에 대한 확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1부터 5까지의 확률? 이 연속 확률 변수는 1부터 5까지만 정의됐다니까? 그러니까 전체 확률을 말하는 거 맞죠? 1부터 5까지에는 전체 확률 1이 되지 않냐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나예요. 어떻게? a에 x 대신 5를 대입했으니까 5-b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지. 그럼 기분이 좋지 않냐라는 거야. 식 2개, 미지수 몇 개? 2개. 게임 끝. 이런 거잖아. 선생님 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겠니, 얘들아? 괜찮죠? 자, 그럼 시작이요. 나예요. a-ab. 나의 값이 0이 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나는요. 5a-ab. 나의 값이 뭐라는 거지? 1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죠? 괜찮죠? 식 2개, 미지수 2개. 기분이 좋아요. 야. ab를 a로 표현해 줄래? 알겠어. 그럼 나를 a로 표현한다는 거니까 결국 내가 a니까 나 4a의 값은 뭐가 되고? 1이 되고, 그러므로 a의 값은 몇 분의 몇? 4분의 1이라는 걸 구해낼 수 있었어. 이런 거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얘들아? 괜찮니? 네, 좋아요. a의 값이 4분의 1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구해내실 수 있었고, 그렇다면 b의 값은 몇이 돼요? 여러분 도와주실래요? 1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가 a의 값이 4분의 1이니까 a의 값이 0이다. 그치? 그래서 b의 값은 1이에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이젠 구하라는 답 자체는요. 답이요. 답은 확률 좀 구해달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확률? 1부터 a 플러스 b라고요. 우리 둘의 합은요. 4분의 5기 때문에 4분의 5까지에 대한 확률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였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그럼 계산하세요. x 대신 뭐를 대입하면 끝나죠? 4분의 5. 그래서 답 자체는 x 대신 4분의 5를 대입하면 끝나는구나, 이런 거지. 그러니까 4분의 5를 대입하면 a에 4분의 5-b가 답일 것이고, a의 값은 내가 구했던 몇 분의 몇? 4분의 1 곱하기 b의 값이 1이었으니 4분의 1. 그렇기 때문에 답 자체는요 16분의 1이 답이더라. 네, 4번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항등식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괜찮아? 미지수가 2개 있었는데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x 대신 1을 한번 대입했죠. 1부터 2까지의 확률은 0. 그런 다음에 x 대신 뭐를 대입했다고요? 5를 대입했다고요. 1부터 5까지는 전체 확률 1. 괜찮습니까? 그럼 a, b의 값 구할 수 있었더라. 네, 좋아요. 자, 볼게. 나한테 확률 밀도 함수를 줬어. 그런 연속 확률 변수가 0부터 1까지에서 정의된대. 그런데 지금 나는 직선이거든요. 그쵸? x에 관한 1차식의 형태 직선이에요. 근데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원래 이 직선에 기울기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3a가 되는데, 기울기
A가 양수라고 했으니 3A도 양수요. 괜찮습니까? 그럼 이미지를 잡고 들어가자는 거야. 호노노 뭔지 모르겠으나 이미지를 좌표 평면상에서 싹 한번 잡고 들어가시면 나예요. 나 여기가 0 원점이고요. 여기 1부터까지 0부터 1까지 정의된 확률 밀도 함수가 있다고요. 그치? 그럼 0일 때 함수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x 대신 0을 대입하세요. 나예요. 0,a제곱을 지나고요. 그리고 나서 1을 대입해주세요. 1을 대입하게 되면 나예요. a제곱 더하기 3a의 값을 지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구나. 똑똑똑똑똑 여기가 x 대신 1을 대입했던 a제곱 더하기 3a 딱 이렇게 된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요 직선 기울기가 3a짜리 이 직선이 fx인데 그치? 어차피 0부터 1까지 정의된 거라며. 그러면 내가 이용해야 될 사실은 이 넓이요. 넓이 자체가 결국은 뭐가 되는 건데? 확률이 되는 건데 이 넓이가 몇이라는 거죠? 전체 확률인 1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 좀 구해주세요 이런 거지. 괜찮습니까? 나 사다리꼴의 넓이 자체는요 2분의 1 곱하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높이로 볼게요 1 곱하기. 괜찮습니까? 나예요 요 길이 더하기 이 길이요. 괜찮습니까? 밑변 더하기 아랫변이요. 그러면 우리들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2a의 제곱 더하기 3a가 되지 않냐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얘가 확률의 총합인 뭐가 돼야 된다고? 1이 돼야 됩니다. a에 관한 2차식이 떴을 거고요. 그러면 a에 관한 2차 방정식 그 중에서 나는 양수 a의 값을 구해줍시다. 이게 내가 해야 될 지금 일이겠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자 그럼 시작. 나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2a의 제곱이 될 거고요. 더하기 3a가 될 거고 양변에 2를 곱한 거야. 내가 2로 바뀐 거지. 꺼져. 그럼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네. 인수분해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큰의 공식 쓰는 거고. 오케이? 근데 나는 인수분해가 되네요. 2a 마이너스 1이요. a 플러스 2는 0이요. 이렇게요. 인수분해가 아름답게 됐고요. 내가 찾는 a는 양수의 값이니 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a의 값은 몇 분의 몇이다? 2분의 1이다. 에 가볍게 여러분들 찾아주셨습니다.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했었던 이 확률 밀도 함수 fx라고 불리는 나는요. a 대신 2분의 1을 대입하면 2분의 1을 대입한 거야 얘들아. 2분의 3x요. 그런 다음에 호노노노노 나 a제곱이 되는 거니까 나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 내가 바로 확률 밀도 함수였어. 괜찮아요? 그런데 나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주셨어요.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확률이라는 거야. t에 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t 이외의 문자는 다 무슨 취급해버리자? 실수 취급해버리자. 상수 취급해버리자. 자 그렇다면 실근을 갖는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사랑하는 판별식을 가져다 씁시다 이런 거예요. 괜찮습니까? 반땡인 판별식이요. 나 반땡에서 제곱해 주시면 4x의 제곱이 될 거고요. 거기에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지? 1이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었어요. 내가 실근 가질 확률은 내가 0보다 크거나 같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나예요. 2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이고 얘를 좌표 평면에 표현해 주시면 호로로 나예요 선생님. 내가 라지 x축이란 말이죠. 괜찮아? 그랬을 때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것이고 여기가 2분의 1이 될 텐데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그 범위 자체는 나예요. 나예요. 괜찮습니까? 요 확률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였어요.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확률 변수 x라고 불리는 것은 0부터 1까지 정의된다 그랬어. 0부터 1까지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무시 내가 관심 가지는 세상이 아니야. 괜찮습니까? 너 꺼져. 괜찮아? 근데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전체까지가 아니야. 내가 주목하는 딱 그 구간이 0부터 1까지란 말이야. 괜찮습니까? 그럼 결국 나한테 구해달라는 답 자체는 이 답 자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야? 너한테 P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다 구해달라는 것이 아니지. 내가 구해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여기서만 생각하는 거니까 괜찮습니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어디까지?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요 확률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였죠. 괜찮습니까?
자, 보시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해달라는 거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2분의 1부터 1까지요. 요 면적 얘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였다고. 저 자체가 답이라고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럼 사다리꼴을 그리시든가 뭐 이거 넓이 구하는 방법이야 되게 많겠잖아요. 뭐 개인 취향이죠. 2분의 1부터 1까지요. 그래서 나의 값이 2분의 1이요. 괜찮습니까? 2분의 1일 때 함수 값이요. 2분의 1을 호로록 대입해주세요 여러분. 2분의 1을 대입하시게 되면 그때의 함수 값은 뭐가 되는 거고? 나요. 1이요. 괜찮습니까? 1일 때 나예요. 여기요. 1일 때 요 길이 자체는 어떻게? 1을 호로록 대입하시면 4분의 6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뭐가 된다? 7이 되더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하시면 그것이 뭐가 되더라? 답이 되는 세상이더라. 이런 거지. 자, 계산하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나예요. 4분의 1 곱하기 거기에 나 더하기 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 4분의 11이 되겠네. 그래서 답 자체는 16분의 11입니다. 네, 좋습니다. 6번 문항 갑시다. 나 마찬가지로 이런 표기법은 없지만 너와 나의 약속 x에 대한 정규 분포요. y에 대한 정규 분포를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야. 그런데 얘들아 봐봐. 그림이 주어져 있거든. 얘의 확률 밀도 함수를 fx라고 하자. 얘의 확률 밀도 함수를 gx라고 하자 이랬어. 그런데 그림만 보고 문제에서 쓰이든 안 쓰이든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해. 어떤 사실? 나 fx라고 불리는 거에 대한 나 당연히 평균일 때의 함수값이 제일 크거든. 그치? 그런데 평균일 때의 함수값이 제일 크거든. 그런데 난 상대적으로 보면 나는 높은 산이야. 괜찮습니까? 난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나는 무슨 산이야? 낮은 산이야. 높은 산이라는 것 자체는 평균 주변에 많은 별량들이 모여 있다는 거니까. 그치? 나 누구? x에 대한 편차가 x에 대한 뭐가? 분산이 작다는 거지. 누구의? y의 뭐보다? 분산보다 작다는 거지. 또는 y의 분산이 크다는 거지. 분산이 크면 클수록 편차가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산,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뭐한 산? 높은 산이 될 테니까. 이해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려는 저 시그마의 값은 2보다는 뭐 해야 된다는 거지? 커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이런 것들 보고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나 요 넓이를 S1, 요 넓이를 S2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래놓고 넓이에 뭐를 묻고 있어요? 차를 묻고 있어요. 결국 넓이 자체는 확률이잖아요. 괜찮습니까? 이때 요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주제죠 여러분. 엄청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 자 여러분들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파트 상관없습니다. 나요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보라색 부분, 요 넓이를 내가 별이라고 할게요. 이런 거야. 그러면 면적 자체는 어차피 확률이니까 나요 S1 더하기 별의 값을 구해낼 수 있어요. S1 더하기 뭐의 값을 구해낼 수 있다고? 별의 값을 구해낼 수 있어요. 어떻게? 나 이 F라는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런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제부터 무슨 소리 하는지 볼게요 여러분. 자, 시작. 나요 S1 더하기 별이라고 불리는 이 확률은요, 여러분들 어떤 그림 속에서 볼 거냐면 싹 떼어내시면 나 여기서 볼 거라는 거예요. 도로록 F라는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그렸잖아요. 그때 나예요 여기가 20인데요 지금 S1 더하기 별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여기가 16이 호로록 있고요, 여기가 지금 M이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호로록 색칠되는 전체, 여기 노란색 색칠되는 이쪽 부분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면적 괜찮습니까? 괜찮죠? 이면적이 결국 뭐가 된다는 거지? 나 S1 더하기 별이 된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나예요 또 나는 구해낼 수 있거든요. 뭐를요? S2 더하기 별이요. S2 더하기 별. 이거 노란색으로 색칠하지 맙시다. 그냥 연두색과 보라색이 섞여 있는 요런 상태.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파란색 그냥 이렇게 색칠할게. 자 봐봐. 그러면 S2 더하기 별의 값은 어떻게
내가 구해낼 수 있죠? 라고 물으신다면 여기 주목해 주세요. 자, 노란색 내가 결국 G예요. 괜찮습니까? 그때 대칭축이라고 불리는 게 뭐라고요? 지금 M이라고요. 괜찮죠? 그래 놓고 나 S2 더하기 별은 여기 16이 딱 이렇게 있고요. 괜찮습니까? 여기 색칠되는 요 면적, 즉 여기서부터 그냥 여기까지의 면적을 말해요. 괜찮습니까? 요 면적 자체가 결국은 S2 더하기 별이에요. 괜찮아? 그럼 F라는 함수에서 여기에 대한 면적을 정규분포로 구하고 G라고 불리는 이 함수에서 Y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에서 S2 더하기 별을 구하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S1에서 S2를 빼는 거니까 여기서 변변 뭐 하자? 빼자. 아, 여기서 변변 빼게 되면 답은 별별이 소거되면서 내가 원하는 S1 마이너스 S2의 값이 나오지 않냐라는 거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이 구조 작년도 수능 특강에서도 나왔고 엄청 중요한 주제가 되더라. 엄청 나한테 주는 의미가 크더라. 여기를 내가 별이라고 놓자 이거야. 그치? 그럼 S1 더하기 별의 면적은 이 F라는 함수에서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고 여기를 별로 놓는 그 순간 여기는 공통 넓이가 되지 않냐라는 거지 지금. 어떻게? S2 더하기 별이라고 불리는 건 요 G라고 불리는 확률 밀도 함수에서 괜찮습니까? 내가 구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일단 M이라는 값을 알아야 될 텐데 괜찮습니까? 이 M이라는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지. 그때 선생님이 무슨 조건을 하나 보시면 자, 여러분한테 조건을 하나 안 쓴 게 있죠? 어떤 조건을 하나 안 썼죠? M의 값을 나는 구하고 싶고요. 조건이요.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Y는 EX 마이너스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이게 문제에서 나한테 준 뭐였다고요?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봐봐. M이라고 불리는 나요. 괜찮아? M이라고 불리는 나이가 결국 Y에 대한 평균 2Y인데 괜찮습니까? 2Y를 어떻게 구하겠다는 거야? 공식 쓰겠다는 거지. 나 2Y라고 불리는 나는 공식 얘에 대한 평균을 말하니까 2배 EX-16이 되겠고요. 괜찮습니까? 이것이 X에 대한 평균 EX 아니냐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20을 여기다 대입하세요. 그러니까 2Y의 값은 뭐가 나온다? 24가 나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끝났네요. 내가 24. 여기의 값이 결국 뭐? 24였다는 거지. 나의 값이 뭐였다고? 24. Y에 대한 평균이 24였다는 거야. 24. 끝. 괜찮아? 자, 그럼 이제 나랑 암산합시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뭐예요? 4죠? 길이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길이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편차 곱하기 Z. 이해해? 그러니까 길이가 4니까 편차가 2니까 이때 Z의 값은 뭐가 되고? 2가 되고 이때 Z의 값은 뭐가 된다는 거지? 2가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Z의 값이 2. 1대 확률이 0.477이 여기에다 2배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0.477의 2배. 괜찮습니까? 이게 나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이 되겠고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선생님 나 이거 편차 좀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에이, 별거 없잖아요. 또 공식을 쓰세요. 어떤 공식이요? 나 VY요. 분산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공식에 의하면 뭐가 된다고? 나의 제곱 4 곱하기 VX가 되지 않냐라는 거야. X에 대한 분산은 몇이었다고 지금? 4였다고요. 그치? 편차의 제곱 형태로 갖다 쓴 거니까 내가 4였다고요. 괜찮습니까? 그럼 Y에 대한 분산은 결국 뭐였고? 16이었고. 그치? 16이었다라고 한다면 난 그 16을 어떻게 갖다 쓰겠다는 거지 여기? 4의 제곱으로 이렇게 갖다 쓰겠다는 거지. 그치? 그럼 끝! 다시 얘들아 나랑 암산. 여기 24부터 16까지 길이 몇이니? 8. 걔는 4 곱하기 Z. 그러니까 여기 Z의 값이 뭐라는 거지? 2라는 거지. Z의 값이 2니까 Z의 값이 2일 때 확률 몇 점 몇 77이? 0.477이 아니냐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되게 요 아이디어는 많이 쓰였습니다. 기출문항에서도 수능 특강 같은 데에서도 많이 쓰였습니다. 시작. 여기서 여기 빼세요. 그럼 내가 원하던 답 S1-S2 그치? 요 확률에서 요 확률의 차가 나올 거고요. 넓이의 차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빼면 별이 소거되면서 0.477의 2배, 0.477이 하나를 빼. 그럼 남는 건 뭐가 된다? 0.477이가 되더라. 예, 답 자체는 그래서 0.477이 477이. 네, 좋아요. 자, 7번 문항은 실질적으로 기출문항이죠. 기출문항이에요. 뭐 숫자가 바뀌었을지 모르겠으나 기출문항이라는 거야. 자, 무슨 소리냐면 난 정규분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산을 그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 싹싹. 내가 이렇게 산을 그리게 되면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즉 산을 그리게 되면 나요 대칭축이 뭐라는 거지? m이라는 거예요. 그치? 근데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40%라는 거야. 그치? 그럼 2의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40% 작거나 같은 확률이 40%니까 요렇게 2의 위치를 잡아주세요 이런 거지. 됐습니까? 나 색칠되는 여기가 지금 몇 점 몇이라고? 0.4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이야기가 진행돼. 2부터 111까지는 그 확률이 다시 0.4라는 거야. 그럼 2부터 시작하자는 거지. 예. 111 어디까지? 그냥 이런 데 찍어주자는 거야. 111을 내가 찍어줬다. 그치? 근데 그 확률이 다시 0.4래. 넌 알고 있잖아. 대칭축을 기준으로 반땡이 0.5라는 걸.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4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부터 m까지는 0.1 그리고 나서 여기가 몇 점면 0.3이 되지 않냐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래야지 호로록 여기 전체 요 면적이 0.4가 된다는 걸 테니까. 내가 그것을 0.1, 0.3으로 이렇게 분해해서 쓴 거야.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한테 지금 평균과 뭐 좀 구해달라고? 편차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였다고? 별게 없다고요. 자, 시작합시다. 나 파란색 여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요. 그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n-2요. 그게 바로 길이가 돼요. 괜찮습니까? 그 길이는 나예요. 편차가 뭐라고요? 시그마요. 그때 0.1을 나타내는 z값이요. 나거든요. 0.1을 나타내는 z값 0.25요. 그래서 0.25 곱하기 시그마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별거 없지 얘들아.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요. 괜찮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요. 111-m이요. 괜찮습니까? 그때는 0.3을 나타내는 시그마요. 0.3을 나타내는 시그마. 나요. 0.84요. 거기에 곱하기 편차 시그마요. 기분이 좋죠. 왜? 식두개 미지수 2개. 다시 몇 개? 식두개 미지수 2개. 괜찮습니까? 게임이 끝! 이런 세상이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식두개 미지수 2개 변변 더해주세요. 기출문항 똑같다는 거지. 판박이라는 거지. 변면 더하게 되면 m이라고 불리는 너는 사라지고 나예요. 109요. 109라고 불리는 나는요. 호로록 우리 둘이 더해주세요. 그럼 뭐가 되니? 도와줄래 얘들아? 1.09요. 거기에 곱하기 시그마 딱 이렇게 오시겠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시그마의 값은요. 나 1.09에 뭐를 곱해야지 109가 되는 거예요? 100이요. 아, 편차가 100이었구나. 괜찮습니까? 편차가 100 여기다 대입하세요. 그러니까 m의 값은요 25 이항하면 27. 네, 끝. 그쵸? 우리들의 합을 묻고 있으니 나는 127입니다 이런 거였어요.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8번 문항이요. 나한테 정규분포 2개를 주셨어요. 느낌을 봐야 해. 전체 응시자 어떤 시험에 응시를 하는데 그 전체 응시자의 평균이 300이었고 표준 편차가 50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순마쿰이라는 도시가 있대. 이 순마쿰 도시에 사는 1000명 학생들의 점수는 평균이 345점.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더 많이 산다는 거지. 얘. 거기다 편차가 30. 봐봐. 야, 전체 응시자의 분산보다 작거든 얘가. 분산이 작다라는 건 편차도 작다라는 거든. 편차가 작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높은 산이라는 거거든. 높은 산이라고 불리는 건 뭐인 거지? 평균 주변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345점에 많은 학생들이 더 몰려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예, 상대적으로 높은 산. 괜찮아요? 그랬을 때 나 상위 6.7% 이내에 드는 응시자가 합격한대.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자. 그 6.7% 이내에 드는 그 최저 점수를 내가 알고 싶어. 합격하기 위한 뭐를 알고 싶다고? 최저 점수를 알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합격의 최저 점수, 이 이야기, 이 정규분포로부터 시작하자는 거야. 자, 300점이야. 괜찮아? 평균이 300점이야. 그런데 여기 몇 퍼센트라고? 6.7%. 상위 6.7%. 괜찮습니까? 여기에 드는 녀석들이 뭐 한다는 거지? 지금 합격한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6.7%라는 것은 여기는 몇 퍼센트라는 건데 43.3% 아니냐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43.3%를 소수로 나타내게 되면 0.433이 되고요. 괜찮습니까? 0.433을 나타내는 그때 Z의 값이 무엇입니까? 라고 보시다면 그때 Z의 값은 1.5라는 거지. Z의 값은 1.5. 괜찮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때 합격하기 위한 최저 점수 너를 구하고 싶다는 거야. 합격하기 위한 무슨 점수? 최저 점수를 구해보고 싶다는 거지. 이게 바로 합격하기 위한 최저 점수라는 거야. 이해?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개념이잖아. 어떻게? 300 대칭축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지. 300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갑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Z 곱하기 편차니까. 그렇죠? Z의 값은 뭐가 되고 1.5가 되고 그때 편차 뭐가 된다는 거지? 50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합격하기 위한 최저 점수는 50 곱하기 1.5는 75가 될 테니 나 375점. 375점을 맞았을 때 괜찮습니까? 내가 이 시험에 턱걸이도 합격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나한테 구하라는 답 자체는 그래서 숨마쿰라우데 도시의 1000명 중 몇 명이 합격하는데 얘 좀 구해달라는 거잖아. 그렇구나. 그러면 호로록 숨마쿰 도시에 대한 이야기로 가보자는 거지. 나 숨마쿰 도시에 사는 애들은 평균이 훨씬 높아. 345점이라고. 괜찮습니까? 그런데 합격하려면 375점만 넘으면 되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여기에 속하는 이 학생이 전체 몇 명이냐 이걸 구하고 싶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배운 대로 선생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다면 거리 자체가 30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거리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편차 곱하기 Z로 만들어지는데 30 곱하기 Z로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Z의 값이 뭐라는 거지? 1이라는 거야. Z의 값이 1 읽어주세요. Z의 값이 1일 때 0.341. 여기에 확률이 34.1%구나. 괜찮습니까?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여기는 몇 퍼센트라는 거야? 15.9, 0.159가 된다는 거지. 즉 15.9%가 된다는 거야. 원래 전체적인 학생으로 보게 되면 6.7%가 합격하는 건데 글쎄 숨만큼 도시에서는 6.7의 2배보다도 더 많게 괜찮습니까? 15.9%나 합격한다는 거지. 공부를 잘하는 녀석들이 숨만큼 도시에 모여있다는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명수를 구해라고 하였으니 답 자체 몇 명이 합격하냐? 숨만큼 합격자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 답 자체는요. 전체 1000명 곱하기 괜찮습니까? 나 15.9%요. 이해해? 1000분의 159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몇 명이 합격한다는 거죠? 159명이 합격한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답을 논리적으로 구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야, 주사위를 720번이나 던진대. 그러니까 독립시행을 하고 있는데 3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러면 x라고 불리는 이 새끼는 뭐를 따르겠다? 이항분표를 따르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x에 대한 이항분표요. 가서 여기다 써주세요. 나 시행횟수 720번이요. 그치? 그때 3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전체 주사위 6개 눈 중에 3을 딱 하는 게 그치? 6분의 1이요. 괜찮습니까? 그럼 나 이때 x라는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은 어떻게 되냐? 나요 슉슉 곱해주세요. 120이요. 분산은 어떻게 되니? 이런 거죠.
분산 자체는 120에다 평균에다가 6분의 5를 곱하면 될 테니까 그때는 100이 나오죠. 10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갖다 쓸 거예요. 괜찮아.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므로 확률 변수 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괜찮습니까? 이항 분포 쓴 다음에 정규 분포를 싹 만들어 주세요. 선생님, 정규 분포를 만드는 개연성은요. 나보고 확률 구하라면서요. 확률이요. 괜찮습니까? 나 이항 분포도 구하는 것은 평균과 분산이에요. 그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선 정규 분포를 내가 설계를 해주셔야 되는 거 맞죠? 별거 없잖아요. 평균을 갖다 쓰세요. 나 120 갖다 쓸 거고요. 분산을 갖다 쓸 거예요. 편차의 제곱으로 이렇게 갖다 쓸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제 산 그려서 문제 풀 건데 나한테 구하라는 확률이요. 자, 안에 거에 주목합시다. 절대값을 풉시다. 나예요. 720분의 x 마이너스 6분의 1이요. 나요. 절대값을 푼 거죠. 지금 나 1000분의 25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40분의 1이죠. 40분의 1, 나 마이너스 40분의 1. 괜찮습니까? 결국은 지금 호로록 요 확률 좀 계산해 주세요. 이게 문제였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6분의 1 꺼져. 그러면 결국 나 그냥 정리하는 중이에요. 720분의 x라고 불리는 것은 6분의 1이 저쪽으로 넘어가시면 6분의 1 더하기 40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나 마이너스 40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 될 거예요. 친절해요. 720을 곱할게요. 720을 곱하시게 되면은요. 호로록 720을 곱했어. 얘들아 나 좀 도와줘. 720을 곱하면 얘는 뭐가 되니? 120이 되는 거 맞죠? 120 더하기 720을 곱했어. 그럼 얘는 몇이 되니? 18이 되는 건가? 그쵸? 맞죠 여러분? 그런 다음에 나요 마이너스 18 더하기 120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시면 나예요 138이요. 나예요 호로록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110이요. 110이 100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결국 나한테 구하라는 확률은 요 확률 좀 구해주세요. 요게 문제였던 거야. 괜찮습니까? 그냥 얘의 절대값을 이쁘게 뭐 했다고? 정리한 것 뿐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뭐 할 거예요? 산을 그리겠죠. 선생님 나 산을 그릴 거예요. 싹싹. 나요 대칭축 120이요. 그런데 나한테 지금 원하는 것은요 102부터요 어디까지? 138까지요. 여기에 대한 확률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거지. 자, 길이 몇이죠? 길이 18. 18이라고 불리는 건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 10 곱하기 z. 그치? 그러니까 이때 z의 값은 몇 점면? 1.8. 길이 여전히 18. 그러니까 z의 값 몇 점면? 1.8. 1.8짜리 몇 개? 2개. 4641에 곱하기 2배.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2배 하면 뭐가 돼? 0.9282.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죠. 자, 10번 문항 볼게요. 나요. 그치? 1.8에다가 2배 9282. 괜찮아요? 자, 봅시다. 10번 문항. 지금 나한테 확률 질량 함수를 주셨는데 얘 딱 보면서 뭐가 보여야 해? 36번 시행한다. 괜찮습니까? 그때 내가 주목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6분의 1. 그게 x번 일어난다면 주목하지 않는 사건은 36-x번만큼 일어난다. 맞아? 이 확률 질량 함수는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이구나. 독립시행에서의 뭐구나? 확률이구나.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너 확률 변수 x라고 불리는 너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런 거지. 이항분포를 만들어주세요. 괜찮습니까? 나 전체 몇 번 시행한다고요? 시행횟수? 36번 시행한다고요. 괜찮습니까? 그때 내가 주목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요. 몇 분의 몇이요? 6분의 1이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때 평균이라고 불리는 나는요 6이 되고요. 거기에 분산이라고 불리는 나는요 평균에다 6분의 5를 곱하면 되니까 5요. 그걸 루트 5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갖다 씁시다 이런 거지. 그러면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므로 또 똑같은 거예요. 정규 분포와 이항 분포의 관계를 묻고 있다고요. 괜찮습니까? 나요. 호로록 정규 분포를 만드시면 나 평균 6이라고 갖다 쓸 것이고 분산 5요. 그것을 편차의 제곱으로 이렇게 갖다 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나는 산의 모양을 갖고 있겠네 이런 거지. 샥.
괜찮습니까? 선의 모양을 갖고 있다. 그때 대칭축이 바로 6이다. 이런 거지. 그치?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자. 기억이요. 나 분산이 5가 맞니? 이렇게 묻고 있어. 그치? 나 루트 5의 제곱 5 맞다. 그래서 기억은 참. 나요. 확률이 최대가 될 때가 언제냐라고 묻고 있어요. 나 정규분포 곡선은 대칭성을 갖고 있는 곡선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때 함수값이 제일 클 때는 대칭축일 때요. 그치? x가 몇일 때? 6일 때 제일 크네. 그치? 근데 네가 5일 때 가장 크니 묻고 있으니까 왜 너 헛소리 하니? 나 최대를 만드는 값은 x가 뭐일 때야? 5일 때야. 그치? 니은 거짓. 1부터 7까지의 확률을 묻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가자는 거지.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결국 뭐인 거죠? 7인 거예요. 1부터 7까지의 확률을 묻고 있다 이거지. 그치? 그럼 나랑 가자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뭐니? 5요. 길이 5요. 길이 5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z 곱하기 편차로 만들어지는데 그 편차가 루트 5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그때 z의 값은요? 루트 5죠. 나 이때 z의 값은 뭐라고? 루트 5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뭐니? 라고 물으시다면 길이는 1이에요. 1이라고 불리는 건 여전히 z 곱하기 편차로 만들어져요. 그치? 그럼 이때 z의 값은 뭐니? 라고 물으시다면 이때 z의 값은요? 루트 5분의 1이죠. 즉 5분의 루트 5인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때 확률은 z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5부터 괜찮습니까? 딱 0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가 0인 거예요. 표준화 세상에서는. 그럼 루트 5니까 여기의 값 마이너스 루트 5. 오케이 맞아.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를 루트 5라고 했어. 뭔 소리야? 난 여기의 값이 루트 5가 아니라 임마 루트 5분의 1이어야 되는 거거든. 괜찮아? 근데 얘가 루트 5라고 했으니 너는 거짓 유유 아니냐라는 거지. 이 새끼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디귿 자체는 땡입니다. 그래서 기억만이 답. 네, 좋아요.